드라마델리입니다. 수지마즈누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진나영에게 속고 있던 김마리가 이제 드디어 진나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네요. 진나영은 진수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라도 번쩍 차린 사람처럼 진수지에게서 관심을 떼고는 한현성으로 갈아탔었죠. 그리고는 차곡차곡 계획에 맞춰 한현성을 그리고 지금은 김마리에게까지 다가갔던 것인데요. 이 방의 주인은 곧 내가 될 거야. 진나영은 한현성의 가정까지 깊게 들어왔습니다. 708호 집안의 한쪽 벽면에 해들재단의 모든 인물을 다 수집해놓고 개인사 자료를 조사해둔 덕분이인데요. 그래서 김마리가 듣는 요가 수업에 신입 회원으로 들어가 김마리와 가까워지는데 완전 성공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김마리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 한현성의 방까지 출입하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진나영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밤을 같이 보냈던 한현성은 김마리에게 708호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했죠. 아직은 아무 정보가 없다고요. 하지만 릴리라는 닉네임을 내세우고는 자신의 본명도 알려주지 않는 진나영을 이상하게도 김마리는 썩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자신을 꽁꽁 숨기고는 작정을 하고 들이대니 조금의 경계도 없이 진나영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더구나 집으로 돌아온 진나영은 한현성이 없는 오피스텔 707호 앞에서 한진태를 만나 현관문을 열어주는 친절까지 보였습니다. 이제 착착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해들재단의 며느리가 되는 상황으로 다가가는구나 싶어 설레는 진나영인데요. 하지만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겠네요. 김마리는 또 요가 수업에서 진나영을 만나게 되자 진나영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뒷조사를 좀 해봐요. 김마리는 비서에게 진나영의 뒷조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는 줄도 모르고 진나영은 더욱 한현성과 김마리에게 밀접하게 접근을 하게 될 텐데요. 결국 머지않아 진나영의 모든 현실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겠네요. 알고 보니 이름 없는 방송사 리포터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포기할 진나영이 아니죠. 진나영은 진수지에게 했던 것처럼 계속 한현성에게 들이대면서 자신을 책임지라고 할 텐데요. 더구나 진나영은 한현성과 하룻밤 함께 보낸 걸 내세워 임신했다며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거고 말이죠. 이런 와중에 진수지를 그렇게 만든 인물이 진나영이라는 사실까지 백일하게 밝혀지면서 해들재단 가족이 다시 한번 더 발칵 뒤집어지겠네요. 결국은 코너에 몰리게 된 진나영이 자신이 진수지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건데요. 진나영 입장에서는 진수지의 동생이라고 해야 한현성이 더 이상 진수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과 결혼을 하게 되리라 생각했던 거죠. 사실 이미 진수지는 한현성과는 남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진수지는 채우리와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발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두 사람에겐 알콩달콩 매일매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트 뿅뿅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채우리는 진수지를 하얀 강아지 같다고까지 표현했네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라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저녁 산책을 나가면서도 둘이 손을 꼭 잡고 나가다 결국은 불시에 찾아온 한현성을 만나기까지 했네요. 진나영과 하룻밤을 보내고 입맞춤까지 하려고 하는 한현성이 진수지가 마치 자신의 아내라도 되는 양 채우리 집에 찾아와 폭력까지 행사했는데요. 오히려 그게 진수지와 채우리를 이어놓는 다리가 되어버렸네요. 다음에 예고해보면 진수지는 한현성에게 채우리를 좋아한다고 했던 말이 진짜 자신의 본마음이라고 환하게 털어놓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지난번 채우리가 자신에게 고백을 했을 때 진수지는 자신이 거짓말했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었죠. 한현성 앞에서
일부러 정 떨어지게 하려고 채울이 좋아한다 말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려고 결정을 했네요. 채울이 선생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늘 마음에는 있었지만 혼자의 마음으로 접어버리려 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던 건데요. 이렇게 채울이와 진수지는 오늘로 1일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장윤자는 채울이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장윤자가 계모라는 걸 채울이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나영 역시 장윤자의 딸이며 진수지와는 가족관계에 있다는 걸 채울이는 알고 있는데요. 물론 두 사람이 언니와 동생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친자매는 아니지만 이복자매가 아닐까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런 상황에 최선영을 염탐하려고 장윤자가 채울이를 찾아온 것 같네요. 진양자 취소 소송을 낸 최선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 나머지 채울이 진료실로 방문을 한 건데요. 최선영의 아들이 채울이라는 걸 알게 되고는 진수지가 최선영의 아들과 사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생각이 짧은 장윤자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최선영에게 진수지보다 나이 많은 오빠가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요. 아무렇게나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장윤자는 채울이가 최선영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는 채울이와 진수지가 이분한매라고 하면서 혼자 떠들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장윤자의 소란 때문에 채울이는 최선영의 친아들이 아니고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진수지가 알게 되는데요. 사실 채울이와 동생 채두리는 자신들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채울이 채두리 남매는 최선영의 친딸 진수지를 찾는 일에 자신들도 돕고 싶어 했던 것이고요. 그런 줄도 모르는 장윤자가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굴려 또 무슨 일을 꾸미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장윤자가 정신을 쏟을 곳은 이쪽이 아니죠. 김마리에게 신분이 들통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놓인 자신의 딸 진나영을 찾아가 봐야 할 때인데요. 진나영은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었지만 무조건 임신을 했다면서 김마리와 한현성 그리고 한진태에게 매달리게 되겠네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엄마 장윤자라면 벌레 보듯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진수지와 한현성 상견례 자리에서 장윤자는 병원에 카페 하나 차려달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맡겨둔 돈이라도 돌려받는 태도였는데요. 한진태가 견딜 수 없는 건 그런 걸 요구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대놓고 말하는 장윤자의 천박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에게서 딸이 무얼 보고 배웠겠냐고 말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들 하죠. 딱 장윤자와 진나영이 그런 예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장윤자가 최선영에게 했던 일들은 지금 진나영이 그대로 똑같이 진수지에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요. 최선영의 남편과 가정을 훔치고 결국엔 위자료까지 훔쳐서 최선영을 위기에 빠뜨린 장윤자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위자료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어야 하지만 그 돈 훔친 걸 감추려고 진수지까지 찾을 수 없도록 개명을 하고 자신에게 친자 입양까지 해서 해외로 이민을 떠났었는데요. 지금 진나영 하는 짓에 스승이 바로 장윤자였네요. 그렇게 두고 보면 좋은 스승 만나서 진나영이 진상짓을 아주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능한 의사인데다 유명한 방송인인 진수지를 한방에 나락으로 보냈으니 말이죠. 자신의 엄마가 저지른 일로 진수지가 얼마나 고통받으며 25년을 살았는지는 조금도 관심 없이 진나영은 자기 방법으로 또 진수지 인생의 분탕짓을 해버렸던 거네요.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장윤자와 진나영이 다시는 얼굴 들고 세상에 나다닐 수 없을 그날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김마리와 한진태 그리고 한현성이 진나영의 저지른 일까지 모두 알게 되면서
진나영은 정말 오갈 게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겠네요. 그런 인간도 인간이라고 진수지가 감싸 안지는 않아야 할 텐데요. 진수지 옆에 이제 채우리가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아직은 최선영과 진수지가 서로 모녀지간이라는 사실을 까마득 모르고 있는데요. 곧 그 사실이 다 드러나면서 최선영이 장윤자와 진나영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게 될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아무리 착한 최선영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한 짓은 용서가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딸 진수지에게 한 건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요. 채우리까지 이제 진수지의 사랑하는 짝이 되었으니 이제 진수지 앞에는 꽃길만 펼쳐지리라 짐작이 됩니다.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